순서는 토론의 순서입니다. 제주의 항로화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아니지만 알찬 내용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영길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영길입니다. 오늘 그 포럼에 발표된 내용들이 다른 포럼에서 발표됐던 내용보다 훨씬 알차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더 깊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그 5분들에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석희 위원님 축사부터 아주 이 시간까지 정말 열공을 하셨는데요. 혹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발제와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항로화 쪽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는 그냥 평범한 삶에서 조금 더 젊게 살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인 입장에서 들어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문가가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거나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발제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도 참 많은 공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항로화 산업이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투자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는 있을 거지만 우리 제주에서 정말로 우리 정말 풍부하고 그냥 우수한 생물성 자원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적인 전략 산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좀 더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정말로 개별 이 노화와 관련해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노화에 대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쉽게는 운동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는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할 거고 노인 관련된 좀 그런 분야나 좀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의 시니어 그룹들이 접하고 보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그런 고민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제주도가 이 항로화 산업에 있어서도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산업으로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고 저 역시도 의회에서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가겠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주도가 치매율이 굉장히 높다. 다 아시겠지만 제주의 비만율이라든지 제주의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건강지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주 항로화 산업에 정말 적극적인 지지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체항로화 표준연구원의 최종미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아까
발표하실 때 시간 관계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프레밍엄 마을에 대해서 인구가 3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대명사로 이렇게 불린다면 이러한 그 마을의 사례가 우리 제주에는 어떻게 이게 적용되면 좋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지금 표준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 연구 사례를 특별히 SCI에 발표된 논문의 그 결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제주 항로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프레밍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그 마을은 더욱더 자부심이 너무 커져 있고 너무 더 복지가 의료복지의 최강 마을이 되어 있고 제가 조사했던 그 시기보다 더 많이 성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조그마한 그 마을이 시골 마을이 그렇게 크게 성장된 계기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를 해온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호트가 그러니까 코호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전 주민들의 그 심장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오고 있는데 1세대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그 심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빅데이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심장 질환 관련된 의료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계 쪽에 심혈관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의 70%가 그 프레밍엄 데이터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혈관계 위험지수 이런 지수들을 많이 검사해 주시는데요. 그거의 원래 이름은 프레밍엄 지수입니다. 이 마을에서 나온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 마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복지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주기적인 검사 시기가 되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모두 그 시기만은 모두 휴가를 내고 딱 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을 내에서는 그 데이터를 계속 코호트화하고 이렇게 자부심 갖고 지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항노화, 빅데이터화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된다면 항노화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제주도에서 제가 한 연구를 기반으로 뭔가 권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제주도에 와서요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 에코랜드도 쭉 기차 타면서 둘러보고 만장굴도 가보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관광 자원이 정말 쉬고 휴식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적절한 곳이 항로화 체험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로화 체험단지라고 하면 그 제주에서 적절히 그걸 할 만한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갔을 때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그 간편하게 자기의 항로화 수준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기의 항로화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특화된 그런 단지가 있으면 차별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국내에 없는 게 항로화 인증기관입니다. 그 항로화 인증기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로화를 주장하는 모든 항로화 어떠한 그 재료들 이제 인간의 이제 저희 거시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 확인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그걸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증기관이 사실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그런 것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주 거대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체항로화 표준연구원하고는 제주 항로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특수 분야나 또 제주의 항로화산업을 특화하는 데 굉장히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안해 주신 항로화 특화된 단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승철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주식회사 로노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사업 또 그동안 연구하시고 진행 중인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제주하고 혹시 관련짓고 연계할 수 있는가 그런 영역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발표를 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세포 노화를 좀 회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합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제품화가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의약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지금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쪽으로도 최근에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이제 협력사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제주 테크노파크의 생물 종다양성 연구소하고도 상당히 아까 그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토론자로 우리 진정한 항노화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노호성 부회장님께 아까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교수님이 개발하신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대구에서의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고스태핑 운동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 우리 제주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아까 시간 관계로 좀 발표를 다 못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먼저 의원께서 왜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매 발병률이요. 제가 한 4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어르신들을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분 정도 제주시에 계신 분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비교를 한번 했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셨거든요. 그 인지기능과 체력 수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미 어르신들의 체력 수준, 수명, 질환 유무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어쨌든 대도시 교육 수준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제주도가 이렇게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은 2016년에 시범 사업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지역부터 시작을 했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결국은 예산인데요. 대구에 시작했을 때는 그 예산을 KT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대기업에서 사실 예산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관마다 자격증을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라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가 자격은 못 만들어도 민간 자격을 신청해서 만들어 놓고 자격증을 만들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자체에 계신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발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너무 호응을 좋다 보니까 왜 어르신들한테는 자격증을 안 주느냐 해서 2급 자격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만 해당하는 분들, 소위 보조 자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서는 이분들이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받습니다. 예, 그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나이가 돼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에 굉장히 동아리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움츠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창에서는 지금 너무나 지금 면 소재지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지금 치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 누구라도 가면 치매에 대해서 검사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가만히 보면 지자체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 뭐 웃음 치료라든지 종이접기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뭐 치료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또 흥미가 없어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도전감을 주지 않고서는 이 어르신들이 요즘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크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만 된다 그러면 자격증 지도를 시작으로 충분하게 보급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제주가 치매율이 가장 높다는 게 참 앞으로 그 항노화 산업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노성 교수님의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수를 활용한 시니어 그룹들의 치매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명민 팀장님께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주에 한 800여 종의 식용 약용 그 자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시간 관계로 대표적인 건강식품과 또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쪽에 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한 800여 종의 약용 식물 자원 중에 현재 그 식물 종다양성 연구소에서 우리 생물 종다양성 연구소에서 지금 혹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이 항노화 관련 연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 특히 그 제주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물 자원, 또 해조류 자원, 버섯 자원, 미생물 자원 가지고 열심히 효능 평가와 물질 분석을 통해서 항노화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하는 기능성이 굉장히 많고 소재도 좀 다양하지만 항노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에서 이제 메디푸드 관련한 그 공약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디푸드는 보통 환자식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저희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근감소증 관련된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화에 따른 근육이 손실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한 근육이 감소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들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깊게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 연구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고려대학교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많을수록 더 깊고 넓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 있는 소재 한 200여 점에 대해서 근감소증 개선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후보 소재를 지금 발굴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메커니즘 연구와 지표성 분석을 통해서 이 근감소증 소재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의 주신 주제가 어떤 제주 항로화 사업 발전을 위한 혹시 제안 있으신가요? 연구소 입장에서 연구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최정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항로화 체험 단지가 없다. 근데 만약에 체험 단지가 생긴다면 노호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스탬핑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정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단의 표준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이 항로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품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반드시 제주도에 있는 기업이 살아나야만 그 제품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또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그 공공 부분에서 기업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에 있어서 소재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재료의 표준화, 원료의 표준화, 그다음에 기능성 연구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한 국가 사업을 또 유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꼭 질문을 내가 하나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